자, 3번입니다. 자, 숫자다. 숫자 딱 보면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아, 이거 계산 문제구나부터 생각이 나시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산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기본 개념을, 즉 클러치가 미끄러지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엔진의 최대 회전력이 얼마? 30kg 메타라는 토크죠. 회전력. 엔진 토크 나와 있습니다. 엔진의 토크. 엔진이라고 해놓죠. 엔진의 회전력입니다. 자, 이때 클러치 스프링의 힘이 300kg이고 클러치 유효 반경이 25cm, 클러치 마찰 계수가 0.5. 야, 이거 우리 계산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뭐 구한다? 와, 이거 클러치의 토크, 클러치에서 전달할 수 있는 토크를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뭐야? 아, 클러치의 최소 회전력은 얼마 이상이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그냥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아, 이게 다 비례하니까 클러치 스프링의 힘 300kg, 그죠? 곱하기 그다음 평균 유효 반경에 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유효 반경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센티미터 나와 있으니까 센티미터를 미터 바꿀까요? 0.25 미터 나누기 100을 해서 그다음 마찰 계수 곱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야? 판의 개수, 단판의 마찰면이 2개니까 2를 곱하면 이거 1이네. 야, 계산하기 좋네. 뭐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다? 하나, 2개 씌워지고 25가 되니까 25 곱하기 3은 75. 75kg 중 메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클러치의 회전력은 얼마가? 75kg 메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클러치에서 전달할 수 있는 회전력이잖아. 엔진에서 들어와서 클러치 거치고 클러치에서 변속기 인력수로 가는데 지가 감당할 수 있는 회전력. 지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미끄러지지 않고 동력 전달하기 위한 최소잖아요. 최소. 최소 회전력은 뭔데? 우리 엔진의 회전력을 C라고 했죠. C. 우리 표현할 때. 엔진의 회전력을 C라고 했을 때 적어도 뭐가? 클러치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F. 힘이죠. 힘. 여기 있는 힘. 힘 곱하기 그다음에 평균 유효 반경 좋아요. 평균 유효 반경 곱하기 마찰 계수. 판수 넣어도 되지만 보통 1이라고 많이 하는 경우 생략하더라도 얘가 적어도 뭐다? C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만 클러치가 미끄러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러치에서 최대 허용할 수 있는 거는 얼마다? 75라고 보면 되는데 자, 얼마 이상이면 되는데 엔진의 회전력 이상이면 되니까 얼마? 3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30 이상이고 75만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어떻게 한다? 얼마든지 토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미끄러지지 않고.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데 최소 회전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얼마를? 답을 30kg 메타로 쓰면 된다라고요. 너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나는 문제인데 이거하고 이 부분만 잘 보셨다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일일이 또 계산해가지고 틀리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해서 이 문제 출제를 해봤고 그리고 요거 하면서 기본적으로 요 문제는 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의 유형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치가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토크, 회전력은 얼마냐라는 식으로 문제가 물어왔다면은 얘가 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군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준비를 해드려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죠. 자, 운전자 혹은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 시 갑갑함을 감소하기 위해서 스프링의 힘을 정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정기식 장력 감속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이거는 뭐다? 우리 기본서 할 때 학습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막상 시험 치러 가시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 좀 내가 보지 못했던 문제를 보더라도 내가 기본적인 개념이 잘 되어 있으면 선지 중에 적어도 어떻게 2개 정도는 날릴 수 있고 나머지 확률 2개에서 선택하는 정도로 내가 어느 정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로드 리미터는 뭔지 알고 있잖아요. 로드 리미터, 그 다음에 프리텐셔너는 배웠습니다. 자, 프리텐셔너가 뭔데? 에어백이 작동되기 전에 운전자를 어떻게 구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프리텐셔너라고 했습니다. 자, 구속시키고 어떻게 또 계속 구속시킨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라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시키고 풀 때 구속되는 그 폭발력에 의해서 안전벨트를 당길 때 옆에 바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 토션 바죠. 토션 스프링. 토션 스프링이 탕 터졌을 때 비틀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한번 조였다가 풀어주는 게 뭐다? 로드 리미터. 아, 적어도 뭐야? 이 두 녀석은 아니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뭐다? 이제 3번 하면 4번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적어도 25%가 아니라 50%의 확률로는 확률이 그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텐션 리듀셔라는 얘기는 텐션은 장력을 뜻하는 거고 이제 리듀셔는 좀 줄여준다, 뭐 감소시키다, 희석시키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장력을 좀 줄여주는 장치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용어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르실 수 있다. 그걸 고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개념인 거죠. 그 외에는 뭐 나머지 로드 리미터, 프리텐션 이 두 가지 녀석, 두 녀석을 제꼈기 때문에 그래도 3번 선지가 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라도 확률을 높여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잘 돼 있을 때? 기본기가 잘 되어 있을 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프리세이프 시스템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건데 이제 미리 안전장치를 취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급격한 사고가 나기 직전에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조향 핸들을 갑자기 급격하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운동 성능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생겼을 때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U가 예측을 하고 운전자가 최대한 안전할 수 있게끔 만약에 뭐 창문이 열렸으면 창문을 닫는다. 썬루프 열렸으면 썬루프를 닫는다. 왜? 외부의 뭐 충격에서 우리 운전자나 동승자의 몸이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어백이 가장 터지기 좋은 위치로 이제 시트를 또 움직여줄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시스템을 프리 세이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적용된 기술이고 요거 관련돼서도 이제 얼마든지 변별력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미리미리 한번 봐주시면은 문제 풀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우리가 이걸 본다고 노력을 한다성 치더라도 새로운 문제, 새로운 용어를 또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새로운 문제 용어 접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확률을 높여가는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는 부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는 거 고르는 거잖아요. 자,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입니다. 이거 너무 문제 자주 나오죠, EGR 장치. 자, 그래서 EGR은 배기가스의 일부를 연소실로 재순환합니다. 자,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다 좋아. 다 좋은데 HC가 아니라 뭐다? 질소산화물 NOx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PCV입니다. PCV 밸브는 블로바이, 압축할 때 새어나온 블로바이 가스를 흡입계통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체크 밸브의 일종이고, 이 체크 밸브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서지 탱크 진공 부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압력이 좀 커야지만 이렇게 체크 밸브 들어 올리는 역할 기억나시죠? 그래서 PCV 밸브가 작동되는 영역이 뭐다? 스로틀 밸브가 거의 닫혀 있거나 열림량이 많지 않았을 때 작동이 된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블로바이 가스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 블로바이 가스의 주 성분은 뭐다? 연료의 성분인 HC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2차 공기 공급 장치는 여과된 흡입 공기 중에 일부를 어떻게 배기계통으로 보내요. 자, 2차 공기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배기계통으로 흡입된 거. 근데 그냥 보내는 거 여과된 공기를 보내가지고 결과적으로 뭘 줄일 수 있다? 산화시키는 거잖아요. 배기가스 중에 산소를 공급해서 산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화가 필요한 녀석이 뭔데? CO와 HC 이 두 녀석이란 겁니다. 그래서 CO의 산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CO2로 바꾸게 된다는 개념이고 HC의 산화 과정을 거쳐서 H2O 그 다음에 CO2로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원이 필요한 녀석을 표현했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자,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 SCR 맞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왔죠. 요소수라 불리는 액체를 별도의 탱크에 보충한 뒤, 그죠? 열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암모니아로 바꿉니다.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배기가스 중에 NOx와 환업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뭐하고 물과 그죠? H2O 물과 그 다음에 질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 자, 이게 괜찮은 거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문제, 그다음에 배출가스를 정하는 장치 관련된 거,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잘 해두셔야 한다는 부분인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전기자동차의 난방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전기자동차의 난방이 문제예요. 냉방보다. 왜? 내연기관 자동차는 지금 뭐 냉각수라는 걸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엔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진을 시키기 위한 냉각수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뜨거워진 냉각수를 히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뭐 전열기구를 둔다든지 아니면은 그 폐열이죠. 배터리에서 나오는 열, 모터에서 나오는 열, 뭐 전기장치에서 발생되는 열들을 회수해서 그 회수한 열을 또 어떻게 히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의 규모, 뭐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뭐 공냉식도 있고 뭐 순냉식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그럼 공냉식, 순냉식에 따라서 또 이제 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방할 때 PTC 히터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우리 NTC라고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NTC가 뭔데? 부특성 서미스터라고 해서 우리 센서에서 우리 온도를 측정하는 그 용도로 썼던 반도체 소자를 우리 부특성 서미스터 NTC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PTC 히터는 뭐냐면 정특성입니다. 대부분의 금속은 정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특성 히터라고 해서 전류를 흘려보내면 이 전류 흘러간 거에 의해서 열이 많이 발생이 돼서 우리 그 겨울철 난방장치에 사용하는 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열선에 전류를 흘려가지고 어떻게 따뜻하게 만들고 어떻게 거기에 이제 블로모터를 불어내면은 난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자,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이제 냉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매를 써가지고 어떻게 냉매 흐름을 활용을 해서 우리 뭐 과거에 썼던 우리 내연기관처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히트펌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트펌프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이건 냉방으로도 쓰고 난방으로 쓰고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히트펌프는 난방을 필요로 하는 조건에서 일단 이건 맞는 내용이고 1번은 그죠? 히트펌프는 난방을 필요로 하는 조건에서 코일의 고전압이 인가되어 열을 발생시킨다. 자, 히트펌프하고 PTC 히터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장치를 쓰든지 요 장치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히트펌프는 난방을 필요로 하는 조건에 코일의 고전압이 인가되어 열을 발생시킨다. 이거는 히트펌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뭐다? PTC 히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후 코일의 블로가 작동이 되면 찬 공기를 따뜻한 공기로 변환해서 난방을 쓴다. 이건 이제 히트펌프의 얘기 아니라 PTC 히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가 틀린 내용이고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자, PTC 히터는 전원을 연결하면 바로 코일이 가열되어 그 열로 난방을 하는 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히트펌프는 냉매의 흐름을 전환하여 난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략도를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워터펌프, 전기 워터펌프가 필요하죠. 내연기관 같으면은 크랭크 축이 항시 돌기 때문에 크랭크 축의 풀리, 그다음 벨트를 이용을 해서 물펌프를 구동을 했는데 얘는 내연기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별도의 전기 워터펌프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전기 워터펌프 가지고 어떻게 냉각수를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전용 냉각수를 써줘야 되겠죠.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냉각수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시켜가지고 열을 시킬 수가 있고, 얘를 갖다가 또 이쪽에서 어떻게 한다? 승온 히터 둬가지고, 히터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히트펌프다라는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